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공포 탐욕 지수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약간 밀린 모습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중립 구간에서의 흐름들 잘 유지하고 있죠. 어제는 45였는데 오늘은 2포인트 하락한 43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래도 한 계단을 올라와서 여기에서 내려가지는 않는 듯한 모습입니다. 살짝 밀리는 감이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잘 버텨준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움직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립 구간 안에서의 흐름을 유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에 조금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넘어가면서 과연 다시 한번 두려운 구간으로 밀릴 것인지 아니면 중립 구간 안에서 재차 더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라는 얘기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한 주 동안의 추이 공탐지수 안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 안에서 섹터별로는 어떻게 움직임을 보였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볼까요? 이 안에서 조금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도 있었고 밀리는 모습도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 섹터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살펴볼 텐데요. 시장이 확실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인공지능, AI 섹터가 확실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밈코인 그리고 최근에 힘이 좋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는 디파이, RWA까지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4시간 동안의 흐름으로 넘어와 본다면 상승이 나타났었다가 시장 전반이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이렇게 시장 전체가 하방 압력을 받으니까 크게 올랐었던 인공지능이 제일 크게 내려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24시간 전 대비해서는 AI 섹터가 3.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역시나 밈코인도 조금 크게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죠. 2% 넘는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승할 때는 조금 견조한 흐름을 보이다가 내릴 때 이 방어도 잘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RWA 그리고 디파이가 되겠습니다. 상승할 때는 오히려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가 하방 경직성은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은 지금 전략을 세워보기 좋은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바라시는 분들이라면 인공지능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어느 정도의 안전함은 갖추면서 수익을 바라겠다라고 하신다면 RWA 그리고 디파이까지 조금 더 유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장을 두고 기관들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ETF 통해서 자금 흐름도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조금 아쉬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해서 다시 한번 순유출세가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4월 8일 집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지만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는 8,600만 달러가 그리고 이더리움 ETF를 통해서는 1,200만 달러의 기관의 자금이 다시 한번 빠져나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도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는 1억 5천만 달러가 넘는 자금이 빠져나갔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던 건 그 전날이었죠. 순유입세가 굉장히 크게 들어왔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기관들의 자금이 4억 7천만 달러가 넘게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거든요. 일단 이때 들어왔었던 기관의 자금들 이틀 연속 순유출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다 빠져나가지는 않았다는 점 조금은 긍정적인 포인트로 짚어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순유출세가 더 지속이 된다면 애써 들어왔던 자금이 다시 다 나가는 꼴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죠.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힘을 보태주는 순유입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날 것인지 기관의 ETF 자금 흐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1시간 전 대비해서 그래도 메이저 코인들, 다수의 코인들이 다시 한번 힘을 유지하려는 듯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0.2%가량 상승하면서 7만 1,000달러 위에서의 움직임 잘 지켜주고 있죠. 아침에는 7만 달러가 조금 위협받나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힘을 내주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XRP는 지금 약간 오락가락하는 모습이죠. 방향성을 조금 탐색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솔라나는 조금이지만 밀리는 모습, 힘이 조금 빠지는 모습까지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더 밀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드는데 과연 우리가 상방으로 기회를 더 열어둘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방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전문가님 통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우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 최근 이 이란과 미국의 휴전 소식 때문에 조금 강한 반등을 보여준 비트코인인데요. 어제 또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소식이 들려오면서 다시금 조금 조정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조금 지겹지만 이란과 미국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이야기에 피로감이 많이 쌓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려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공격 소식이 전해졌죠. 아니, 휴전을 한다고 하더니 공격 소식이 웬 말이냐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시점에 어떻게 조금 이 내용들을 해석해 볼 수 있는지 전문가님과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조금 바라고 바랬었던 휴전 소식이 들려오기는 했어요. 여기에 빠르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마음을 놔서는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일단은 뭐 솔직히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예상을 하지만 지금 어제 같은 변수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지금은 좀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맞아요. 예, 그냥 우리가 차트대로 흘러가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뭔가 우리가 앞으로 또 주요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그 부분을 주요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 일단 현재는 뭐 휴전을 하긴 했죠. 하긴 했는데 어제 또 뭐 공격을 진행을 했고 휴전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화가 갑자기 나겠습니다. 흥분하셨는데요.
휴전했다고 해서 네. 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어제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네. 이 비트코인 5K 정도가 한 번에 오른 거는 좀 많이 오른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RSI적 측면에서도 조금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된 상황은 맞지만 제가 눌림목에서 조금 매수를 진행을 했었어요. 손절이 좀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요? 상당히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급발진을 하신 네.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상승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저도 보여지고 있었는데 네. 뭐 이런 이슈가 터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맞아요. 신이 아닌 이상 사실 미래를 내다볼 수는 없잖아요. 좀 대응의 영역으로 빠르게 조금 접어들어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좀 이런 이슈들을 좀 눈여겨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뭐 미국과 이란이 2주 정도는 휴전을 하기로 뭐 마음을 먹었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선박이 통과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 많은 속보들이 들려오고 뭐 찌라시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뭘 믿어야 되고 뭐 뭘 걸러야 되는지를 잘 이제 지금은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차트에 조금 집중을 하면서 이런 노이즈를 좀 신경 쓰는 게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우리가 유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모든 거의 자산들이 좀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7% 정도가 와, 내려왔었고요. 그쵸. 자, 코스피는 6.5% 상승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6%, 비트코인은 거의 약 4에서 5K 정도 빠르게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소셜미디어에 글을 많이 올려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쓸데없는 말 되게 많이 하면 뭐 중동의 황금기가 될 수 있다느니 그쵸. 갑자기 죽이겠다는 뭐 이런 그 글- 안에서는 조금 표현도 거칠잖아요. 맞습니다. 뭐 석기시대 만든다 했다가 지도에서 뭐 삭제시킨다느니. 네, 뭐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는 이런 소셜미디어에 흔들리진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공격하고 있고 이 미국이 약간 발을 빼게 된다면 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좀 돌아설 수 있다. 맞아요. 라는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뭔가 아마 조금 반등을 해서 안심을 하고 혹은 이제 오르나 해서 추격 매수를 진행하시면 저는 안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에 또 CPI 발표가 남아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의 뭐 70%의 확률로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CPI 발표가 선반영이 되어서 오늘부터 강한 눌림이 나온다든지 네. 그래서 아니면 혹은 CPI 발표 직후에 충격이 온다든지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지금 우리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은 저는 좀 건강한 조정이라고 아직까지는 생각을 해요.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 뒤에는 항상 또 강한 상승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차트적으로 분석하고 네.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면 이번 주에 분수령은 단연 CPI가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선반영이 되든 후반영이 되든 무언가의 눌림목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크다는 거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겠죠. 그렇다면 지금 조금 빠르게 움직일 게 아니라 그때 눌림목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그때 전략을 세워도 늦지 않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맞춤 대응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하단의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쟁과 관련된 얘기 나눠봤는데 이제 CPI에 조금 더 초점을 둬서 경제 지표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요일에 경제 지표로 CPI가 가장 중요하게 발표가 되기는 하지만 이것 말고도 이번 주에 조금 발표되는 게 많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오늘 GDP 그리고 PCE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 또 CPI가 가장 중요하게 또 예정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런 뭐 GDP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4분기 GDP 확정치 발표를 하는 거고요. 이제 9시 반에 발표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3월 발표된 잠정치에서 성장률이 조금 반토막 나게 되면서 시장에 네. 조금 충격을 주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3분기 대비해서 성장세가 좀 급격히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문제는 이전 발표 데이터는 0.7%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에 충격을 조금 줄 수가 있다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때 하락의 명분으로 삼기 딱 좋은 시점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우리가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70K 위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장세에 우리가 뭔가 중장기적으로 뭔가 포지션을 들고 가기보다는 그냥 진짜 단타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70K 위에 안착해 있으면 상방이 우세가 맞고요. 그리고 70K 밑으로 떨어져 있으면 하방이 우세가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금은 조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무조건 지금부터 80K까지 오른다. 혹은 무조건 다시 60K 밑으로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장세에 맞춰서 우리가 조금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으로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70K를 사이에 두고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방향성 탐색 구간이다 정도로만 봐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실제로 관망세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이런 주요 지표 발표가 있기 전에는 관망세가 많아서 횡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발표가 있긴 하지만 뭐 70K와 뭐 72K 사이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69.7K 밑으로 다시 떨어지게 된다면 하방 우세로 판단하기에 맞고 일전에 제가 뭐 하락 파동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우리가 지금 70K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그 하락 파동이 약간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면 60K가 저점이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정도로 지금 굉장히 위에서 계속 놀고 있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58K를 저는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58K를 줄 거였으면 43K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건 너무 심장이 철렁하는 얘긴데요. 네, 실제로 우리가 다 아는 구간은 안 줍니다. 안 준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43K까지 떨어지느냐 아니면 정말 이 60K가 저점이었기 때문에 80K까지 올라가느냐 그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항상 이 말씀을 드릴 때 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그쵸. 드리는 편인데 지금은 뭐 하나에 저는 확률에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확률이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무조건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우리가 뭐 70K 위에 안착을 했을 때 혹은 63K가 무너졌을 때 이 기준으로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뭔가 개인적인 견해를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우리 전문가님이었는데 이런 전문가님마저도 지금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잘 모르겠다. 그만큼 방향성 탐색이 조금 우선인 구간이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인 여러분들은 더더욱 숨죽이고 조금 기다리는 구간이 필요하겠죠. 전문가님 통해서 확실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 시기가 됐을 때 같이 타점들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제지표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시죠. GDP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이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뿐만 아니라 PC 가격지수도 공개가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연준이 PC 가격지수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거는 2월 데이터라서 약간은 조금 그 영향력이 미미해질 수는 있겠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뭐 2월 데이터이기 때문에 CPI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하락하고 싶으면 트리거로 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이것도 결국 기다려 봐야겠네요. 네, 조금 그래도 우리가 이런 발표가 있을 때는 항상 요동치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지난 데이터는 헤드라인 2.8 그리고 근원은 3.1%를 기록했었는데 물가 하락 속도가 이제 예상보다 조금 더디고요. 그리고 근원 PCE가 3%를 넘어 위기감을 조금 줬었습니다. 저번에도. 그래서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우리가 클리블랜드 연은 등 주요 기관은 헤드라인 2.67% 그리고 근원은 2.83% 수준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근데 이제 이게 아시다시피 이란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쵸. 뭐 시장에 뭐 엄청난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걸 트리거로 삼아서 주요 지지 구간 혹은 주요 저항 구간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차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영향을 조금 줄 수 있다 정도로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지나간 데이터라서 그 이전보다는 영향력이 덜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것마저도 명분으로 삼을 만한 가능성은 있다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꼭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전문가님이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니까요. 오늘 밤 9시 반이죠. 경제지표 두 가지가 발표되기 때문에 그때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조금 예의주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CPI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데이터는 뭐 안 좋게 나올 거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면은 앞으로 이미 예견이 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영향력이 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반영이라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반영이 될 거면 오늘부터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부터 선반영이 안 된다면은 오히려 이 직후를 조금 조심을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숏 포지션을 진입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CPI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우리가 시장의 충격을 강하게 줄 수 있는 명분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가 있고요. 네. 다 아시다시피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에는 우리가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로 이제 강한 하방 압력으로 조금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장 CPI 발표가 하면 무조건 내린다, 무조건 오른다를 짐작하기보다는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진입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요즘에는 또 이 대응마저도 실시간으로 나와서 대응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우리 시장 분위기입니다. 며칠 동안은 조금 추이를 지켜보면서 방향성이 결정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그거를 기다리는 게 혼자서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 드시죠. 전문가님이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다 잡아주고 있으십니다.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딱 전략을 찾아볼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알려주고 있으시니까 이 안에서 전문가님 통해 힌트까지 잘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경제 지표들 어떤 것들이 발표되는지 또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인지 같이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오프닝에서도 섹터별 흐름 같이 살펴봤었죠. 그나마 요즘 선방하고 있는 게 RWA 그리고 디파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디파이 같이 한번 파헤쳐보자 전문가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에 디파이 섹터가 그래도 조금씩 각광을 받고 있어요. 오를 때는 또 잘 오르고 내려갈 때는 잘 버텨준단 말이죠.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일단은 우리가 많은 아마 이 시장 참여자들이 섹터에 대한 개념이 없이 맞아요. 투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혹은 개념이 있더라도 같은 섹터에만 투자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밈에만 투자를 하시고 메이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메이저에만 투자를 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일단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섹터의 개념과 구조를 좀 알아야죠.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디파이 섹터에 대한 개념과 구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중앙기관 없이 블록체인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핵심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없이 금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자동 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우리가 작동하냐를 보시면 대부분 이더리움 기반으로 작동을 하고요. 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로 대출, 거래, 이자, 지급이 자동화가 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 거래, 그리고 대출 예치, 그리고 수익 창출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은행 없이 코드로 돌아가는 금융 시스템이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현실 세계에 조금 얘기를 해보면 은행을 통해서 계좌를 만들지 않으신 분들은 거래가 하나도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디파이 안에서는 따로 계좌나 이런 걸 만들지 않아도 직접 다 참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시네요. 이해를 아주 잘 시켜주셔서 그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속하는 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우리 디파이 코인은 돈을 버는 구조로 가진 코인들이 많은데, 일단 우리가 덱스 탈중앙 거래소는 유니스왑과 커브 파이낸스가 있고요. 중개자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대출 예치에는 에이버와 컴파운더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맡기면 우리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담보 대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테이킹과 뭐 리스테이킹은 커널다오와 리도다오가 있습니다. 요즘 핫한 코인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커널다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만큼 또 많이 밀리기도 하는데 뭐 특징을 잘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파이의 특징은 장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익 구조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금융 기능이 구현 가능하다. 대신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해킹 위험이 조금 있을 수가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뭐 이런 해킹 소식이 들리면 그 코인이 급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토큰 인플레이션, 그리고 수급률이 조금 급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조금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행과 같은 무언가의 중개자가 없다는 게 굉장히 양날의 검이 되는 디파이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장점도 명확하게 있는 반면에 이 해킹의 위협과 같은 안 좋은 점도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고는 하죠.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꼭 인지를 하시면서 여기에 맞춤 투자 전략들 세워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여기에 속해 있는 코인들이 급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다 보니까 급등락 코인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가지 정도 짚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로베이스가 있습니다. 7일간 75% 정도 와, 올랐어요. 요즘에 시장의 관심을 그냥 혼자 다 가져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건 이렇게 급등한 코인에 바로 올라타게 되면은 죽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면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지영 앵커님이 들어가시면 항상 내려가고 인간 지표죠. 지영 앵커님이 안 들어가실 때 제가 몰래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제로베이스는 우리가 ZK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인프라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이런 말들은 조금 아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급등했나를 보시면 일단 수급형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테마형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 제로베이스가 75% 정도가 올랐고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테마가 뭐 선반영이 되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뭔가 기대감에 뭐 사람들이 매수 심리가 좀 모여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보통 우리가 이 상승장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막 비트코인이 막 오르고 있어요. 우리가 업비트 딱 들어가면은 다 플러스 10%씩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너도 나도 참여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코인이 10%가 20%가 되고 30%가 되고 점점 오르게 됩니다. 불 붙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시장 참여자들이 점점 많이 생기게 되면서 불이 붙게 되는 건데 전형적으로 그런 케이스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오르기 시작했더니 관심을 더 받아서 더 올랐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형 알트 특성은 유동성이 조금 얇아요. 그리고 특정 세력 및 고래 영향이 조금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주식과는 다르게 뭔가 실체보다는 기대감에 상승을 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량 증가나 기간 유입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테마 그리고 스토리 그리고 수급이 가격을 끌어올렸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펀더멘탈 기반 상승이 아니라 테마 그리고 얇은 유동성 그리고 수급이 만든 구조적인 급등이다 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상승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확실히 더 지양을 해야겠죠. 내가 들어가면은 내려간다라는 게 제로베이스에는 더욱더 잘 들어맞는 경우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유의를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커널다오도 같이 한번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요즘에는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게 커널다오예요. 맞습니다. 이 커널다오라는 코인은 또 3일간에 97% 정도. 와, 진짜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이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이미 커널다오 같은 경우에는 눌림이 좀 한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승세를 조금 이어가고 있고요, 아직까지. 네. 자, 얘 같은 경우에 이제 핵심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파이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뭔가 관심 유지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뭔가 총 예치 자산 자체가 성장 중입니다. 뭐 기반 자체는 있어요. 그리고 실제 사용성 같은 경우 점진적으로 조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큰 구조는 우리가 대량 락업 해제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공급 증가 리스크가 조금 있어요. 네. 자, 우리가 그런데 왜 급등했나를 한번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 그리고 고래가 조금 매집을 했고요. 그리고 테마 기대감의 상승 가능성이 그쵸. 조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고래가 매집을 좀 했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동 물량이 조금 잠기게 됐고 매도 물량이 감소하게 됐으며 그리고 가격이 탄력이 조금 증가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리스테이킹 테마 기대감이 조금 증가해서 차세대 디파이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이런 기대감에 상승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 고래 매집 그리고 리스테이킹 테마가 만든 구조적인 급등이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확실히 앞서 만나봤었던 제로 베이스보다는 무언가에 탄탄한 기반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또 왔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우리 눈에 띄는 거겠죠. 그렇지만 역시나 여태까지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또 크게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코인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톨로지 살펴볼 텐데요. 사실 온톨로지 하면은 뭐 중국 코인이기 때문에 무슨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던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온톨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RWA가 또 그쵸. 유행을 하고 있어서 좀 최근에 제가 저번 주에 급등 코인으로 가지고 왔었거든요. 네. 오늘 급락으로 가지고 와버렸네요. 정말 무서운 코인 중에 하나가 돼버렸죠. 지금 마이너스 41%입니다. 와. 7일 동안에. 아마 저번 주에 온톨로지 그 급등한다고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조금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저는 저번 주에 말했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아하. 자, 이럴 때 제가 해제를 하는 거죠. 자, 일단은 온톨로지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강한 급등이 나오면 결국엔 눌림이란 게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눌렸죠? 자, 그러면 지금 정도는 우리가 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구조적인 특징으로는 웹3 신분증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RW와 AI가 조금 유행하는 섹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결합 방향으로 우리가 조금 기대감에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온톨로지는 한국 시장의 영향이 가장 큰 코인이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80%가 한국인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차익 실현 쉽게 말하면 돈을 벌었으니까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해서 매도세가 증가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가 이미 차익 실현이 됐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다시 추가 진입을 해볼 만하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 항상 이런 눌림목에서 추가 진입을 할 때는 손절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손절 기준을 좀 우리가 명확하게 잡고 진입을 한다면 충분히 트라이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온톨로지 급하게 올라갔던 그만큼 또 시원한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같이 한번 짚어봤는데요.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역시나 정확한 타점을 가져가셔야지만 손실이 아니라 수익으로 연결시키실 수 있겠죠. 요즘 핫한 테마 두 가지에 다 발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 통해서 정확한 전략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은 실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까지 마지막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한 주 동안을 잘 버텨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가격적인 라인들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한번 보시죠. 시원시원하시네요. 자, 일단은 우리 4시간으로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요. 일단은 어제 우리 728까지 여기가 저항 구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요. 우리가 지금 현재 73K를 돌파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79K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현재는 우리가 이 저항 구간을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69.7K 라인과 자, 지금 보시면 69.9 정도로 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 69.7K 라인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거는 저는 도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투자하는 사람은 도박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안착하고 나서 매수를 진행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우리가 조정을 받고 눌림목에서 예를 들어서 68K까지 강하게 눌려진다 네. 하면 다시 69로 반등을 할 때 다시 숏 포지션을 진입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거는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맞추는 거는 저는 그냥 그건 도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관망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구간이 73 그리고 69.7이다 정도를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라인들 정확하게 짚어주셨죠. 일단 지지 라인 69.7K를 잘 유지만 한다면 73K를 돌파하는 거 다시 한번 트라이하는 걸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수는 있겠다 정도로만 얘기를 해주십니다. 여기를 확실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까지 나타나야 그 다음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전문가님이 섣부른 움직임은 금물이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관망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정보방 안에서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 통해서 교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 어떤 부분을 다 잡아봐야 될지 교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진짜 기초를 잘 다지는 시간으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최근에 나오시는 전문가님들이 다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님도 이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를 하실까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투자하는 사람들은 본인만의 뭔가 기준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되게 잘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제가 이제 뭐 이때까지 기본적인 뭐 지표를 보는 방법들을 교육을 해드렸었는데 지난주에 이 선물 투자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린 게 되게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았나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할 때 어떤 걸 보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나만의 매매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우리가 지표 조합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성격을 섞어라가 기본 원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추세 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침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현재 시장의 큰 방향이 위인지 아래인지 결정을 하는 게 이 추세 지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동평균선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평선을 기준으로 많이 두고요. 그리고 MACD, 그리고 일목균형표를 많이 두고 추세를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동지표라는 것은 추세 속에서도 가격이 충분히 저렴한지 혹은 너무 비싼지를 판단하는 게 이 진동지표인데요. 우리가 RSI는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RSI 지표를 보거나 혹은 스토캐스틱 혹은 볼린저 밴드를 사용해서 이 진동지표를 좀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확증지표가 있습니다. 이 확증지표 같은 경우에는 앞선 신호들이 가짜가 아닌지 거래량을 통해서 검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OBV 그리고 매물대 그리고 캔들의 거래량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서로 다른 성격을 섞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RSI도 보시면서 스토캐스틱을 동시에 쓰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추세 지표와 진동 지표 그리고 확정 지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가 추세 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매 검증인데요. 우리가 추세 지표가 우상향하고 있다. 그럼 이평선이랑 MACD가 상승을 하고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진동 지표
우리가 눌림목과 과매도를 볼 수 있는 지표인데 RSI 그리고 스토캐스틱의 반등을 또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확증 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강력한 거래량이 붙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OBV 그리고 거래량이 급증을 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RSI 볼 때 뭐 하락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그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래량이 붙은 상승인지 아니면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는데 계속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가고 있네는 우리가 다이버전스가 형성되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고 우리가 매매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추세 추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향별 매매 시스템 가이드인데요. 우리가 매매하는 사람들 다 성향이 달라요. 우리가 사람이 성격이 다른 것처럼요. 그래서 추세를 그냥 따라가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여기서 나도 눌림에서 진입을 해야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추세 추종 스타일인데요. 우리가 추세 추종형 매수 시스템은 보통 직장인이나 혹은 스윙 투자자들이 주로 하는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무릎에서 사서 뭔가 어깨에서 파는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합은 이평선, 이동평균선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MACD, 그리고 OBV를 동시에 보시면서 우리가 추세 추종 매매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의 원칙, 이평선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우상향을 하는가, 우리가 이 이평선 위에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MACD 영선 위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가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가 행보 시 우리가 OBV 전고점 돌파 상승이라고 적어놨는데 주가가 행보할 때 OBV가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꺾이지 않는가를 또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뭔가 말씀을 드리면 좀 뭐라고 하노 하면서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돈을 벌려고 매매를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를 조금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그냥 가격만 보고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확률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추세 매매. 자, 역추세 매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발가락에서 잡아서 머리에서 팔려고 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조금 단타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역추세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혹은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게 역추세 매매입니다. 저도 실제로 역추세 매매를 조금 즐겨하는 편이에요. 좀 공격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역추세 매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막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온톨로지라고 생각해 볼게요. 막 그리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자, 이제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숏 포지션을 진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역추세 매매가 굉장히 무서운 게 잘못 보고 지표들을 안 보고 들어가게 된다면 그대로 돌파를 해버리면 바로 손절을 해버려야 됩니다. 대신 이 역추세 매매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충분히 하락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다 정도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조합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볼린저 밴드 그리고 RSI 수치, 우리가 RSI 수치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3K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 RSI 수치가 조금 많이 높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숏 포지션을 진입해 볼 만도 했었죠. 자, 그리고 캔들 패턴을 조금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스텝 1은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이탈 후에 재진입을 하는 거다. 우리가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 재진입을 할 수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RSI가 30 미만으로 떨어지고 우리가 다이버전스 점점 상승. 자, 이때 RSI가 30 이하에서 우리가 다이버전스 상승을 보이는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반전 캔들 패턴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망치형, 상승장악형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리 해당 위치에서 망치형이나 상승장악형 반전 캔들이 나왔는가를 보시고 우리 역추세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청산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스탑로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손절선. 자,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제가 73K에서 숏 포지션을 진입을 한다. 혹은 69K에서 롱 포지션을 진입한다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손절 라인을 잡습니다. 이 구간이 뚫리게 되면 혹은 이 구간이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되는 기준이 맞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73K에서
숏 포지션을 진입을 했는데 스탑로스는 즉 손절 라인은 73.4K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탑로스를 터트리고 내려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거에 조금 아쉬워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거에 아쉬워하다가 큰 손실을 맞이한 적이 많기 때문에 경험 삼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가격을 미리 정해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보통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지금 손실을 마이너스 50%, 60% 정도 보고 있죠. 자, 그리고 익절선도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표 수익률에 도달을 할 경우에 물량의 절반은 반드시 수익 실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다시 본전에 왔을 때는 본절 컷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다림의 미학도 있을 수가 있죠. 참 이게 제일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같이 애매한 구간에 있을 때는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포지션이 없으면 불안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뭔가 혼자서 뭘 하고 있지? 얘는 계속 오르고 내리고 있는데 난 뭘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비트코인을 제가 아까도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지금 이평선 위에서 그래도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70K 위에 안착해 있기 때문에 상승 우세가 맞아요. 상승 우세가 맞고 일단 오늘 내일 중에 움직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폭발적인 상승을 하게 돼서 이 72.8K, 73K를 돌파하게 된다면 우리가 CPI 때 충격을 줘서 조금 눌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상방 우세가 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오늘 내일 중으로 우리가 이 70K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67K까지 강하게 하락을 했어요. 다시 되돌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방 우세가 맞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제가 뭐라고 했죠? 이 안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죠. 횡보하고 있는데 내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진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그냥 도박에 불과해요. 실제로 우리가 뭐 도박하려고 투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관망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입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더 많이 무너졌는데요. 자, 얘 같은 경우에도 기준이 명확합니다. 명확하고 우리가 일단은 2080원 위로 다시 올라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또 이 2080원, 2000원 밑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리플은 다시 올라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혼자 조금 잘 버티다가 결국에는 비트가 무너지게 되면 얘도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좀 더 크게 무너지죠.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뭔가 당장 방향성을 맞추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다가 지금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다가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든코인까지 제가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조금 이따가 히든코인까지 같이 보시죠. 네, 여태까지 전문가님 통해서 다양한 지표들을 배워봤었죠. 그런데 그 지표를 어떻게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지 오늘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XRP 특별히 가격적인 라인들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들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의 시장 안에서 전문가님이 관심을 두고 있으시는 히든코인은 어떤 건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요즘 같은 시장에서 기회만 잘 잡는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님이 히든코인 기회가 잡을 수 있는 코인일까요? 히든코인 오늘 준비한 거는 좀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괜찮다. 네,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한번 보시면요. 자, 비트랑 완전 다르게 움직이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믿음이 가는 코인이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제가 보통 빗각 매매를 되게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빗각에 좀 걸려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눌림이 나온다고 해도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평선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진입을 해볼 만하다. 대신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진입을 했을 때는 지금 만약에 진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해서 이 구간의 눌림목에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손절 라인은 명확하죠.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과감하게 손절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런 것들은 시도해볼 만하다.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 1,000만 원 벌고 싶잖아요. 맞죠? 1,000만 원 일을 마음으로 들어가면 수익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마음으로 들어가면 수익 못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손절 잘하는 사람들 있죠? 손절만 잘해요. 조금 내려가면 손절하고, 조금 내려가면 손절하고. 이해되시죠? 내가 100만 원을 벌고 싶다, 1,000만 원을 벌고 싶다 하시면은 그만큼의 돈을 잃을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계속 간장종지처럼 매매하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코인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은 제가 정보방에서 좋은 타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코인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를 해볼 만한 코인이다 얘기를 하시죠. 확실히 차트상의 흐름을 봤더니 최근 시장의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흐름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가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자세한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오픈해 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QR코드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